머리도 못 쓰고 짱구도 못 굴리고 그 시간이 언제예요? 하루 중에 잠잘 때 그죠? 예. 말 시키면 말 대답도 못 하잖아요. 밥도 줘도 밥도 안 먹고. 근데 야야 너는 눈도 정상이고 코도 정상이고 귀도 정상이고 입도 정상인데 어찌하여 내가 차려준 밥을 먹지 않느냐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우리 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큰 우리가 크게 봐서는 삶과 죽음 이런 큰 어떤 것도 있지만 이 삶과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 수많은 삶과 죽음이 있다. 그래요. 눈 감으면 뭐예요? 밤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눈 감으면 밤이고 눈 뜨면 낮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밤중에 한밤중에 우리가 이런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밝혀놨지만 한밤중에 우리가 눈을 이렇게 뜨고 보면 내 눈이 장님이 된 거예요. 내가 어둠을 보는 거예요. 헷갈리죠? 예. 내가 어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내 눈이 장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잘 보고 있는 컨디션이 있는 사람은 뒤통수를 빵 때리면서 야, 이 돌대가리야 이렇게 하거든요. 예? 자기는 막 어둠 속에서 막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장님이 된 게 아닌데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 돌대가리 같은 놈 그것도 안 보이나 이란다. 요새 그래 젊은 친구들이 많다니까. 젊은 친구들이 새 집 걸러 하나씩 있어요 지금. 말짱하게 학교 졸업 다 해가지고 그냥 장님처럼 사는 거라. 부모가 볼 때는 장님처럼 사는 것이고 본인은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둠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참 이상한 입장 차이들. 그 결국 우리 영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 저 친구가 지금 시간을 좋은 어떤 시간이나 세월을 못 만나서 어둠을 보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뭐냐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더듬더듬거리며 지내고 있구나. 더듬더듬.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 안 하거든요. 이놈 새끼 막 머리도 정상이고 막 눈가리도 정상이고 다 정상이다 이거라. 왜 그러고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결국은 뭐 서로 큰 벽을 만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거의 생지옥도 있습니다. 생지옥. 그래서 박쥐처럼 사는 자식이 밤새 박쥐처럼 돌아다니다가 돌아오고 제가 뭐 수많은 그렇게 그 케이스를 상담을 하니까 대강 집집 여러 집집의 그 사연들을 알잖아요. 박쥐처럼 안 돌아다니는 놈은 밤새 그거 보고 있다. 컴퓨터 보고 있다. 게임의 달인 이러면서 그거 보면 이제 그 가족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힘든 노릇이죠. 그런데 까닭을 아는 사람은 까닭을 안다면 저 친구가 무엇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지금 밤을 만났기 때문에 저렇게 힘든 세월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연 기다려주잖아요. 저 친구 인생의 아침이 올 때까지. 영원히 안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강태공 아시죠? 강태공. 강태공 어떤 나이 70, 80까지. 자기 젊은 날에 뭐가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까닭을 연구하니 사람마다 자기 각자 인생의 시간표가 있더라. 그 인생의 시간표를 보니까 나는 하필이면 60살까지 계속 별 볼 일 없는 시간표더라. 그럼 뭐 할 거야? 근데 그럴 때에 뭐냐면 못된 짓을 하면 인생이 맛이 가는 거죠. 이게. 그때 그걸 알았으니까 세상을 원망치 않고 결국은 자기가 수양을 하면서
우리 강가에서는 그 하루 종일 있은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마음 자세로 지냈다는 일종의 비유나 상징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낚시 바늘도 뭐냐면 일자형 있잖아요. 이게 물고기가 물어서 잡히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미끼만 쏙 빼먹고 가도록 물고기한테는 다 이렇게 희사를 한 거예요. 먹이를. 그러니까 완전 정신 나간 거죠. 보통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자기는 그 나이에 이르도록 80에 가깝도록 강가에서 서두르지 않고 그 세월을 보냈던 게 뭐냐면 아까 글자를 보면 신념. 이 신념은 어디서 왔느냐? 까닭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몇십 년 세월도 자기한테는 충분히 뭐냐면 극복할 수 있는 세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어떤 운명론이나 무슨 숙명론 이런 게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과학적으로. 이쪽 학문은 워낙 모르니까. 우리나라 국기가 무슨 기예요? 태극기잖아요. 그죠? 태극이 뭐예요? 글쎄 올시다. 이러면서 잔잔잔잔 이러면서 글쎄 올시다. 이러면서 입장 곤란한 거 물어보네. 이러면서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짝대기들은 뭐예요? 떡볶이에다 검정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예? 형파 생긴 게 떡볶이라. 예? 떡볶이 3개, 긴 거. 그죠? 예? 떡볶이 짧은 거 2개. 예? 이 떡볶이, 그죠? 예, 이게 지금 하다가, 이게 뒤집다가 잘린 놈들 2개. 그죠? 저거는 왜 저렇게 생겼나요? 이러면은, 참, 이게 피곤한 질문 했었네. 결국 이게 뭐냐.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데, 저게 무슨 정신을 담고 있다. 이것만큼은 제발 잊어먹지 말라고 옛날 사람들이 새겨줬잖아요. 여기다가. 아예 국기에다가. 예? 여기다. 빨강 마크 이렇게. 빨강 마크 넣어가지고. 태극 마크 넣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이건 또 뭐예요? 이러면 올챙이 둘. 이러면. 그 음양인 줄 알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는 음이고요. 하나는 양이거든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러면. 그 이상 묻지 마세요. 이러면서. 입장 곤란하게. 결국,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용어라도 우리가 익히고 있다는 것이, 뭐 상당히 도움이 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깊이 궁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뭘 아는 사람들, 아까, 요걸 알아주면, 옛날에 뭐 증권사 광고에 있었어요. 길을 아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함부로 가지 말지언니, 내가 간 그 길이, 뒷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길이 된다고.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을, 정말,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그죠? 뭐 스승사자를 붙일 수도 있고, 선비사자를 붙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큰 어떤, 자연의 어떤 섭리나 원리적인 것을 쫓아서 자기 삶을 갖다 구현해 나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도사. 그분이 오셨다고는 다르다니까요. 대나무 있잖아요. 대부분 대나무로 그분이 오셨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원리적으로 뭐냐면은 까닭이나 원리적으로 이러함으로 내가 그것을 따르노라 이 말이거든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잊어먹지 말으라고 막 곳곳에다 심어놨어요. 우리가 요일을 배분할 때 어떻게 해요? 요일 배분할 때 요일명을 우리가 명으로는 썬데이, 먼데이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월이 뭐예요? 일이라고 월이. 일월이. 해와 달. 요자가 뭐냐면 별요자거든요. 별요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뭔가 하나가 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 별요자인데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할 때요. 일과 월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해와 달, 그죠. 그 다음에 양과 이것이 우리 시간의 기본적인 변화단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일은 나머지 요일은 화수, 목금토 이렇게 해서 요게 뭐예요? 이게 글자가 5개죠, 5개. 그렇죠? 5개에서 이게 5개의 행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 그래서 요 행, 단이다. 5단계로 어떤 단인다. 그래서 1월, 화수목금토 요 정도만. 요거 이제 1월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음양, 그죠? 그래서 이제 음양오해를 아시죠, 그죠? 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억수로 지겹죠, 지금. 공부 엄청나게 한 분들은 오늘 진짜 수업료 아깝네 이러면서. 근데 이쪽 분야에 처음 접하신 분들 또 보자 한 절반은 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지겹더라도 우리가 원리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측면에서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양이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제발 잊어먹지 말라고. 오늘 무슨 요일이고, 오늘 목요일이다. 근데 왜 목요일인데? 이러면 몰라. 이러면서 나한테 그런 거 묻더니 옛날 사람들이 이런 자연의 그 어떤 큰 변화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놓은 것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재미로 아무렇게나 함부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돼 나가는 것을 갖다가 계속 관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고대 천문학이거든요. 고대 천문학. 그래서 고대의 그 천문학적인 여러 가지 그 축적을 통해서 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죠. 고대 천문학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서 있는데 해란 놈이 싹 떠서 지나가더라고요. 그죠? 그 조금 세면 막 해가 져버렸다. 이런 젠장이라고 있는데 달이란 놈이 또 하나 싹 올라와가지고 떴다가 또 지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해란 놈은 늘 한결같은 모양으로 가고 있고, 달이란 놈은 뜰 때마다 지 모양이 다르네. 안 그렇습니까? 그 동네 달은 좀 동그란 달 떠요? 아니죠. 왜 그렇게 떠요? 달이 왜 그렇게 이 둥근 달 떴다가 그냥 반달 떴다가, 그렇죠. 자전공전에서 우리가 태양과 그 지구의 그림자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이 갈릴레오처럼 천체 운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보았던 그 천체에 대한 어떤 가설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선야설, 이렇게 선야설부터 이렇게 쭉 여러 가지 구야설까지 구주 구야설까지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사람은 이 대륙에 살고 있고 굉장히 큰 원판에 이 물이 계속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게 큰 바다다, 큰 바다. 물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는 뭐냐면 별과 별들이 매달려 있다고 봤다는 거죠. 매달려 있다. 운행은 당연히 관측을 했는데 그게 매달려 있어서 저렇게 뺑뺑 돈다. 하늘에서 뺑뺑 돈다.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해 자체는 우리가 이제 갈릴레오식의 이해는 아니었지만 그때의 하늘과 별과 이런 많은 것들의 그 변화를 관측을 해서 그 규칙성을 쭉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오식의 그 어떤 이 천체 운행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해서 결국 그
것들이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그 연구 결과가 별로 시원찮았으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원리로 이렇게 새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 원리가 참으로 뭐냐면은 각자의 어떤 그 삶에 그대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뭐냐, 우리가 지구에 있는 한, 또 지구가 공전자전을 멈추지 않는 한, 이 분류나 또 분류에 의한 해석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죠.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세자 쓰잖아요. 뭐 우리가 연년세세 할 때, 세자 있죠. 이 세자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나이 세자죠. 나이 세자, 해 세자, 그죠? 이럴 때 이 세성이라는 원래 이제 별 이름에서 나와요. 별 이름. 세성이라는 게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뭐 어떤 별을 보고 말했냐면 이게 목성이거든요. 목성. 주피터죠. 그러니까 목성의 위치, 목성이 태양의 공전 주기가 몇 년이냐면 약 11.86년이에요. 공전 주기. 그 11.86년 만에 약 12년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태양을. 근데 우리 지구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바퀴 도죠. 그죠? 1년에 한 바퀴. 또 한 바퀴 도는 거 우리 1년으로 정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목성은 뭐냐면 12분의 1만큼 움직인다는 거예요. 12분의 1만큼. 그래서 뭐냐면 이게 메세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걸 간지 체계로 표현한 게 뭐냐면은 올해는 무슨 띠해예요? 용띠해죠, 그죠? 그게 뭐냐 목성의 위치를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목성의 위치. 옛날 사람들이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천체 망원경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먼 별을 다 관측하지 못했죠. 가까이 운행하는 것들은 그 운행 주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으로도 밤에 충분히 관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별들이 가까운 별들의 운행,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계속 붙박이로 했으면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북두칠성 있죠, 북두칠성. 이런 것들이 옛날 별자리에 다는 게 여러분 그 돈 많은 짜리 한번 꺼내보세요. 돈 많은 짜리. 많은 짜리 딱 꺼내보시면 여기 많은 짜리 있나 모르겠다. 보면 그 뒷부분에 봐보세요. 뒷부분 뭐 여러분 숫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동안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돈님을 사랑해야 된다 했거든요. 돈님을 사랑하면 돈에 눈이 있거든요. 보세요. 이 앞면 봐보세요. 돈에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왕님이 딱 보고 있다 했거든요. 나를 누가 데리고 가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보면 아이고 돈님 이러면서 이렇게 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내일 또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해드릴 테니까 제가 절대로 되게 들떠나지 마세요. 이런 사람 곁에 가 있겠어요? 아니면 막 돈이면 다 가. 이런 사람한테 가겠어요. 그러니까 돈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쩍 이런 사람한테 돈이 가는 거죠. 그죠? 돈에 눈이 있습니다. 그 앞면에 보면 뒤에 그 이제 십장생도가 그러지, 그죠? 앞면에 보면 앞면에 10,000원 써 있고 그 바로 뒤에 바탕에 그 십장생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래오래 만수무강 이런 것을 거기에 그 구절에 뭐 뿌리 깊은 난간 이렇게 뭐 우리가 용비 같은 거 나오면 자 뒷면에 가보세요. 뒷면에 가니까 별로 관심 안 줬던 그림이 하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천문 관측을 위한 기구에 저 뒤에 보면 동그라미들 많이 있죠. 예, 동그라미들 쭉 많이 있는데 그게 뭐 같아요? 예, 동그라미 그려놓고 짝대기 이어놓고 있죠. 그 측국이 바로 앞에 뭐냐 북두칠성 있잖아요. 북두칠성. 이거 측국이란다. 예, 천체 관측기를
관측기 앞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동그란데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앞에 보면은 그 앞에 바로 이렇게 북두칠성 있죠. 예, 북두 보입니까? 예. 그래서 그 칠성을 따가지고 칠성사이다, 그죠? 네. 그것도 이제 또 조직도 했다가 칠성파라고, 그죠? 하여튼 칠성이 좋다는 거예요. 북두칠성, 그죠? 예, 우리 도가신앙에서는 이게 칠성신앙이 굉장히 큰 신앙이에요. 예. 그리고 이 보면 이거 수많은 동그라미들이 다 별입니다, 별. 예. 동그라미들 다 그 별. 천상열차, 예, 분야지도. 그러니까 하늘의 모양을 드러낸 열차라고 하는 것이 나열할 열차, 순서 차자거든요. 예. 분야, 각각 분야,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별들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 그 별들의 운행이 결국 뭐냐면,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결국, 뭘 만들어내더라. 각 개인에게는 운명을, 또 그 다음에 이 국가라고 하는 어떤 큰 단위에 있어서의 소위 명운을 하늘에서 그런 기운을 조장하더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어떤 입장이 일종의 이제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극복한 뭐 그렇게 계층론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설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내 주먹 쥐고 있는 이 공간도 결국은 큰 에너지의 어떤 커튼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런 어떤 세성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이 세성의 운행이 결국은 띠의 어떤 우리 사람에게는 띠의 구성도 되지만 이게 이제 지구 전체의 먹거리를 만드는 지구 전체에 좋은 기운을 주기도 하고 나쁜 기운을 주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옛날 사람들이 그걸 다 분류를 다 예쁘게 해놨다니까요. 예쁘게 해가지고 다 줬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너무 이제 좀 게으르게 이쪽 분야에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생을 쭉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 중에 결국 이 Y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다양한 방식의 이해가 옛 사람들도 똑같은 어떤 그 고민 속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걸 이제 자연의 전체 운행하고 지구의 자전,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눠놓은 게 이제 소위 간지체계입니다. 간지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기분 내켜서 그냥 어느 날부터 갑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정한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옛날 문자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섭제 뭐 이렇게 목성이 어느 자리에 왔을 때에 이렇게 관측됐을 때부터 우리가 갑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그 갑자을축이 이게 쭉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천체 운행에 의해서 우리가 서양의 어떤 시간 표시라는 것이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한 서술적인 개념이라면 1 다음에 2니까 2라면 그게 아니고 동양의 어떤 시간 표현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참 이런 서술적인 차례를 세워나가는 것도 되지만 그 시간에 하늘과 땅에 뿌려진 기운, 하늘과 땅에 뿌려진 기운을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그 기운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으니 따로 노는 문자 같지만 그걸 조금만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밤 12시가 되면 누구라도 장님이 된다. 장님이 되는 게 정상이다 이거죠. 그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을 나무라고. 또 그 상대도 뭐냐면 나도 왜 이럴까 이러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대안을 주지 못하고 고통만 주는. 그렇게 이 역의 원리를 깊이 또 들어가 보면요. 작년에 우리가 샌들 교수인가요?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어떤 그 배분, 뭐 물론 그 공간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 배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이 설명했지만 그 기준을 갖다가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물론 젊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을 익혀야 되지만 역의 원리에서 보면은 그게 굉장히 한계성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 한계성을 갖는 거라는 거죠. 늘 뭐냐면 대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밤, 낮 이렇게 있으면요. 밤하고 낮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지금 7시부터 아침 이렇게 갑자기 확 밝아져요. 아니면은 서서히 밝아져요. 그럼 또 낮이 밤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밤이 되는 게 아니라 스위치 끄듯이 이게 뭐냐면 서서히 뭐냐면 이렇게 기운이라는 것은 늘 뭐냐면 혼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혼재성. 완벽한 낮은 정말로 해가 내 머리 위에 딱 와 있을 때 그 시간만 뭐냐면 그림자가 어디로 가요? 그림자가 내 발 밑으로 가 있다니까. 그 외의 시간에는 뭐예요? 그림자가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져 있죠. 그죠?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그죠? 그건 뭐냐면 그게 밤이 들어와 있는 걸 본다는 거죠. 이 역의 원리에서는. 이게 오전 11시도 밤이 조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밤의 인자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노래 가사 말했죠. 눈물에 씨앗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결국은 무엇이 되더라? 무언가의 씨앗이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한낮에도 뭐냐면은 한낮에도 밤은 조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많고 적고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뭐냐면 올챙이가 요렇게 표현하면 될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사람들이 왜 이걸 갖다 커브를 줬을까? 이렇게 커브를 줬을까? 이렇게 원래는 이제 제대로 그리면 이제 이게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음과 양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있는 어떤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한밤중에도 밤 12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해가 진다 뜬다. 밤 12시 넘으면 1시는 해가 뜨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뜨고 있다는 거죠. 비록 어둡지만 해는 뭐냐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비율 차이가 가지고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이것을 뭐냐면 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한번 예쁘게 갈라보자. 아주 아이디어라는 걸로 좋아요. 좋은데 결국 이것으로 결국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무리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걸 그러면 정의를 극복할 그런 대안적인 어떤 뭔가 윤리나 기준이 뭐냐? 그게 도요덕이라니까. 아까 저 위에 답 써놨잖아요. 도덕. 도는 정말로 너무 수준이 높아서 다 모르겠고, 덕은 이런 거예요. 어느 학교 앞에 떡볶이 가게가 2개 있는 거예요. 떡볶이 2개 있는데, 여기는 할머니가 떡볶이를 파시고, 여기는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파신다. 자, 그런데, 떡볶이 한 개 100원이에요. 떡볶이 한 개 100원. 떡볶이 하나 100원인데, 초등학생이 뭐냐면 이게, 7개를 먹은 거라. 떡볶이 7개 먹고 이렇게 이제 할머니가 돈을 주면서 말을 안 한 거라. 이렇게. 몇 개 먹었다 말을 안 하면 할머니가 알아서 세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할머니 줄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할머니가 7개 먹은 줄 알면서도 그 서름을 4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어두운 것처럼 하면서 400원.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에 한 번은 뭐냐면 그렇게 주는 거라. 5개 먹었는데 600원 그 서름 줘버리고. 애들이 그게 재밌어가 전부 다 여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안 합리적,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잖아, 불합리. 7개 먹었으면 300원 그 서름 받아야지. 예? 300원 그 서름 받으면 안 돼. 왜 400원 주느냐, 이거예요. 지가 합리나 정의론에 입각한 놈이라면, 할머니, 100원 더 주셨어요. 이러면서 서로 더 내놔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뭐냐면, 여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떡볶이 더 맛있네요.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 애들이 잘 안 가는 거라. 계산을 정확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를 못 만들어서 안달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나 사람들이 피곤하게 살아요.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그런데 그 경계점에 애매한 것들이 늘 놓여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점에. 그 경계점에 그 애매한 것들이 놓여지는 것이 뭐냐?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상태가 있다는 거죠.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시간이 있다. 밤도 아니고. 그 어정관한 사회, 그것도 그 노래말 비슷한 거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과 우정 사이도